어떤 눈물은요, 흘릴 때보다 그 눈물을 조용히 받아준 존재를 떠올릴 때 더 깊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울지 말아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만 정작 마음이 기억하는 건 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서 함께 울어준 누군가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눈물을 조용히 받아준 한 그루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겨울 바람이 길 위를 낮게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촌스러운 간판이 걸린 시골 우체국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시간에 눌려 종이가 살짝 누렇게 변한 편지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몇 번이나 펼쳤다가 끝까지 읽지 못한 채 접어 넣기를 반복했던 그 편지 한 장. 노인은 오늘 처음으로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는 동안에도 손가락은 자꾸만 봉투 끝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지금 펼쳐서 읽어버리면 정말로 끝이 나버릴 것 같아서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직접 쓴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서요. 노인은 결국 우체국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걸음이 향하지는 않았지요. 언제나 그랬듯 머리가 복잡해지면 찾게 되던 곳, 마을 뒤쪽으로 이어지는 낡은 산길 쪽으로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 조용한 데 가서 차라리 거기서 읽자.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핑계를 건네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산길은 늦가을 잎새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나무잎이 부드럽게 포개져 있었고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서거 하고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은 그 소리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그저 함께 흘려보내주는 듯 나뭇가지를 살짝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쉬며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그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알게 돼 있어.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늘 바쁜 통화였고 만날 약속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노인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산길을 꽤 올라갔을 즈음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바람이 바뀐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앞에 낯선 풍경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안개 사이로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줄기는 굵고 껍질은 세월의 상처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비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석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천천히 글자를 더듬어 읽었습니다. 여기선 나무는 울음을 먹고 자란다. 무너진 마음에 눈물이 닿으면 위로의 잎을 피운다. 노인은 숨을 잠시 멈추었다가 작게 웃음 비슷한 것을 흘렸습니다. 별 희한한 전설도 다 있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금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노인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나무 아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바닥은 서늘했지만 등 뒤로 기대지는 나무의 기운은 묵직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는 부서질 듯 얇은 감촉을 가지고 있었고 모서리는 수없이 접혔다 펴진 흔적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미뤄두었던 문장들을 천천히 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렸지요. 글씨는 예전보다 조금 더 삐뚤어져 있었지만 노인이 기억하는 그 아이의 손글씨가 분명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노인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꽉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미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손등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미숙했고 아버지 앞에서 어른이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편지의 글자들은 이제 완전히 한 남자의 고백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뜨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편지 안에서 다시 마주하자 다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마 다시 직접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을지 노인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눈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편지가 살짝 떨렸고 그 떨림과 함께 눈물이 한 방울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편지 위에 맺혔다가 가늘게 흐르며 나무의 뿌리 쪽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잎 사이로 바람이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나무 전체가 노인의 슬픔을 받아들이며 작게 숨 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울음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고 가슴을 움켜쥐지도 않고 그냥 그동안 버텨온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 소리는 조금 멀어졌고 바람과 나무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그동안 감정을 밀어두고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야 또 다른 말이 천천히 그의 입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미안했다. 그 말은 마치 묶여있던 매듭 하나를 살며시 풀어주는 손짓 같았습니다. 노인이 나무에서 등을 떼고 일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그의 시야 한쪽에 낯선 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겨울 문턱에 차갑고 메마른 가지 끝에 믿기 어려운 풍경이 있었지요. 아주 작은 연두빛 새잎 하나가 떨리는 듯 피어나 있었습니다. 이 계절에 새잎이라니. 노인은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새잎은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끝으로 살짝 닿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떨림을 전해주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떨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나무에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닿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형체 없는 위로처럼 느껴졌고 나뭇가지는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그에게 잘 돌아왔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노인은 더 이상 편지를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햇빛이 드나드는 자리, 아침마다 바람이 스쳐가는 자리, 언제든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자리 말이지요.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등을 바닥에 편히 기대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과를 강요하지도 않는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그때 그대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참 보고 싶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한 번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대답을 들은 누군가가 살며시 미소 지은 것처럼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작은 흔들림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이 잤습니다. 더 이상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기억들 속으로 고요히 내려가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창가에 세워둔 편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제와 달랐지요. 그의 표정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조용한 감사와 작은 평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조용히 받아준 그 나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 속에, 때로는 바람 속에, 때로는 나무 한 그루의 잎새 속에 다른 모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노인의 남은 생을 아주 깊고도 조용한 뿌리로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